경찰청이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치안산업 전문 전시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국제 치안산업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경찰과 과학 치안을 위해 경찰청이 최초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치안산업 전문 B2B 전시회인데요. 이와 관련한 제조 유통기업과 정부기관, 유관협력단체 등 치안산업의 관계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 전시회는 해외 경찰관들에게 우리 치안 한류를 전파와 치안 관련 기업들을 위한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등 구체적 지원을 위해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에는 총기, 방어구, 호신용 기기 등 장비를 보고 체험할 수 있고 경찰 기동 장비,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회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는 2019년 성황리에 개최됐고 2020년 제2회 국제 치안 산업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회 기획 및 개발, 전시회 현장 조성 및 운영, 국내 주요 전시회 기획 및 운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통해 달성하게 될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이번 시간에는 전시회 기획 및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시회를 진행하기 위한 업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전시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전시회 개발, 구상, 그리고 계획 수립, 기업 바이어 유치, 홍보 마케팅을 준비하는 사전 업무와 전시회 현장, 장점을 발주, 현장 조성, 운영 등의 현장 업무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통상 전시회 기획 업무는 전시회 개최 1년에서 2년 이전부터 준비해서 진행하게 되고 현장 업무는 개최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한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먼저 전시회를 기획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템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템 발굴을 위한 단계부터 환경 분석, 그리고 산업의 규모, 시장 예측, 정책의 방향 등 기초적인 산업의 시장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정비나 서비스 관련된 전시회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그리고 산업의 비전, 그리고 시장 방향, 정책의 변화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미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국내와 해외 유사한 전시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사 전시회를 검토해서 전시회 산업 수억 능력, 그리고 현실성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국내 수많은 전시회, 자동차 관련 전시회들을 조사, 분석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전시회가 경쟁력이 있거나 차별성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전시회 개최를 위한 사업 여건, 예컨대 전시회가 지속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많이 있었던 결혼 박람회, 웨딩 박람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소멸되고 없어졌거든요. 그러네요. 많이 그러니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와 기업이 소비 연결 패턴이 변한 겁니다. 변하면서 직접 산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웨딩 플래너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서 연결 패턴이 바뀌게 된 것이고 예전에 많았지만 베이비 페어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반대로 반려동물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국내에서 많아야 5건, 6건 정도 개최되던 게 작년에 거의 50건 이상 개최가 될 정도로 급격하게 또 팽창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신기한 게 사회적인 그런 트렌드를 전시나 박람회가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당연히 베이비 페어는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저만 해도 강아지 2마리를 키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 산업이 또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된 전시회나 이런 페어는 또 늘어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의 미래 비전 그리고 지속성 등을 검토해서 그 전시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요. 이런 조사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시회 기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전시회를 개최할 장소와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시회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시회 시기는 하고자 하는 전시회에 산업적인 의미가 있는 시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관광, 레저 관련된 전시를 한다고 하면 뭐 학예 휴가 시즌이라던가 성시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 5월 예, 그때쯤이 적합할 거고요. IT 그리고 반도체 같은 산업의 전시회들은 보통 2월, 3월 달에 신제품들이 집중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에 전통일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성의 날, 어린이날처럼 그 특정에 해당되는 분야에 사용할 때는 그 특정일을 기념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또 국내에도 전시회가 600건이 넘기 때문에 유사한 전시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회가 유사 전시회가 있을 경우에는 최소 그 유사 전시회에 경쟁적으로 3, 4개월 정도의 이경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리적인 거리를 검토해서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산업이 개최되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장소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해양 관련된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면 서울보다는 당연히 부산이나 인천이 맞겠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산업도 여건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장, 그러니까 전시 컨벤센터의 대관이 필요한데 통상 코엑스, 킨텍스, 백스코, 송도 컨벤션 이런 것들은 2, 3년 전에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최 전에 내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관이 되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장소를 대관할 수 없으면 네. 그것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네,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장소와 시기가 결정이 되고 난 후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요? 네, 전시회를 이제 개최하겠다는 기획이 되게 되면 그럼 전시회를 개최할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전시회의 전문성, 그리고 기업 바이어 유치, 그리고 컨퍼런스 구성 등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기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방역 관련된 산업 전시회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뭐 주관 후원은 질병관리청이라던가 뭐 방역협회, 국립검역소 이런 관련된 기관들,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이런 기관들이 조직을 구성하는 게 좋을 것이고 자동차 관련된 전시회를 검토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체는 국토부, 그리고 주관이나 후원 쪽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산업협회 이런 이제 관련된 기관들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제 전시회, 그리고 마케팅, 홍보 등 분야별 업무를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가능한 기관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시회의 주요한 목표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요. 스마트라고 하는 이제 틀 안에서 유치 목표, 그리고 재무 목표, 그리고 정량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시회는 이벤트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개량적으로 가능한 목표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자 하는 산업의 시장성, 그리고 구체적인 타깃 산업군들이 막연하지 않고 실체가 있어야 되고, 두 번 전시회의 파급성, 수익성 등 객관적인 데이터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모나 예산 등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전시회가 실제 구현이 가능한 현실성이 있는 산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개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매년 지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5가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수립을 하고, 앞선 분석을 토대로 해서 국내외 기업이나 국내 참관객 등을 유치해서 개량화해서 전시회를 목표를 잡고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목표가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벤트, 축제 파티와 또 전시회에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서 중요한 업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전시회를 운영할 예산 계획, 그러니까 즉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한 편성, 계획 수립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시회의 규모 그리고 분야 등에 있어서 예산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의 전시회 지출 예산은 좀 유사한 편인데요. 먼저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전시회 그리고 세미나 개최를 위한 전시장, 회의실 임대비입니다. 그리고 전시회의 현장 부스 설치를 위한 전시 부스 장치비가 있고요. 전시회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 국내 바이어 초청을 위한 바이어 초청비,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수출 상담회, 미디어 간담회 등 이런 전문 부대 행사를 위한 부대 행사 개최비, 그리고 전시회 현장 운영 관리를 위한 현장 운영 관리비 등으로 크게 구분하게 되고,
이 중에 전시회별 뭐 해외 바이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전시회 지출은 저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출이 있다면요. 수입에 대한 예산 편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입 예산은 전시회의 경우에 90% 이상이 부스, 그러니까 유료 부스를 판매를 통해서 충당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나머지 10%를 부대설 그리고 뭐 사용료 그리고 입장료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통상 입장료는 뭐 모터쇼나 게임쇼 같은 좀 특이하거나 대중적인 쇼 말고는 입장료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모든 전시회들의 입장 수입은 좀 미비한 편이고 특히 전문 전시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수입을 위해서 받는다기보다는 일반인 그리고 산업 종사자와 무관한 분들이 전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무료 초청장을 산업 종사자에게 충분히 배포를 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바이어 이외에 불필요한 관람객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활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만 장, 4만 장 필요한 초청장 충분히 배포를 합니다. 네. 그 이외에 정부의 보조금, 그 지자체의 지원금, 뭐 광고 협찬비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뭐 크지는 않지만 전시회 수입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많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의 참가기업 바이오 유치를 위한 활동 역시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먼저 참가기업 유치를 위해선 그 해당 산업의 중요한 트렌드와 이슈를 파악을 하고 산업의 주요 리딩 기업군을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전시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기차, 전기 배터리 같은 주요한 산업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인 이슈를 고려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요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뭐 자율주행, IT 같은 자동차 산업과 연관이 되고 좀 연관성이 커지고 있는 산업들도 확장할 수 있는 주요한 타겟 산업군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확장을 염두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참가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참관객도 선정해야겠죠. 네, 참가관객 바이오 유치 분야도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요. 참가 기업들이 만나고자 하는 바이어, 그 바이어 산업군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하고 바이오 초청을 유치하고 초청하기 위한 DB 확보가 전시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네. 무역 전시회와 일반 전시의 경우 대상 분야를 좀 구분해서 유치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무역 전시의 경우에는 기업이 만나고자 하는 산업과 유통망 중에 필요한 바이어, 그리고 대상 분야의 구매 결정권, 의사 결정권을 가진 바이어, 그리고 정부, 연구소 등의 정책, 그리고 이런 기관들은 주요 의사 결정권,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바이어로 선택이 되게 되고요. 네. 일반 전시의 경우에는 대상 분야를 구분해서 유치를 하되 소비 분야에 맞는 유통, 그리고 구매 부서장이나 일반 대중 중에서도 전시회 타겟에 맞는 연령층, 소비층을 타깃화해서 초청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시회 현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회 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시회의 주요 현장 조성 과정은 크게 현장 조성 계획 수립, 그리고 장치 디자인 발주, 전시장과의 설치 협의, 전시장 마킹, 그리고 장치 공사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먼저 계획 수립에서는 전시회 현장 조성을 위한 일정, 부스 도면, 분야별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디자인 발주는 부스 장치물,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물, 각종 설치 시안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장과 부스 설치 일정, 기술 지원 신청, 사인물 설치 위치, 부대자 점검 등 현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회 마킹은 실제 현장에서 부스 시공을 하기 위한 시공 구역의 확인, 소방 등 안전 규정에 침범이 있는지를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전시 현장에서 전시 부스 공사, 부대시설 설치, 환경 디자인물 설치 등 실제 설치 공사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시회 현장 조성을 위해서 먼저 부스의 형태를 알아야 되는데요. 통상 전시회에서의 부스 형태는 가로, 세로 3m를 한 부스로 규정을 합니다. 네. 이건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부스의 구성은 크게 독립부스와 조립부스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조립부스는 규격화되어 있는 형태의 부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의 면적과 그리고 모듈화되어 있는 조립부스 형태를 제공하게 되고 보통 한 부스에서 두 부스 정도 소규모 부스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네.
그 부스 안에는 기업의 간판명이라던가 상담 테이블, 조명 등의 기본적인 필요사항들이 모두 제공되게 됩니다. 그 독립부스는 부스의 면적만 주최자한테 제공을 받고 부스 장치는 실제 기업이 시공하는 형태로 부스 시공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조립 부스보다는 비용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따라서 통상 4부스 이상의 좀 규모가 큰 대형 부스에 적합한 형태고 우리가 전시를 많이 갔을 때 보면 뭐 삼성, LG처럼 큰 목공으로 지어진 그런 부스를 보통 독립부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홍보관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독립부스로 운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요. 부스를 배치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을까요? 네, 부스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데 그걸 이제 부스 배치도라고 합니다. 네. 부스 배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전시 컨벤센터마다 전시장 규격과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시장의 크기, 규격, 그리고 전시장의 소방, 전기 같은 유틸리티 시설, 그리고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용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파악해서 부스 배치도를 수립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 부스 배치도에서 기업 부스를 배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 기업의 부스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전시회별 부스 배정 기준을 수립을 해서 전시회의 특성, 부대 행사 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B2C 전시회, 아까 말씀드린 뭐 베이비 페어나 이런 일반 소비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좀 넓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페어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예, 통로가 좀 많이 필요하게 되고 네. 체험 부스는 후면 뒤쪽에 배치를 해서 전면 쪽에 혼잡도를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나 휴게 공간들은 관람객 분산을 위해서 적정한 공간에 분산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아, 그게 또 분산을 위해서 이렇게 또 네, 활용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B2B 전시회, 전문 전시회는 유사 품목, 제품군별로 파빌리언과 그룹을 구성해서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관람객이 유사한 품목을 편히 볼 수 있도록 그룹을 구성을 해주고요. 비교나 대조가 참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매지 않고 네. 같은 상품을 볼 수 한 번에, 있게끔 한 구역에서. 예, 그렇게 그룹을 좀 지정을 하고요. 네. 비즈니스 상담 라운지, 통영 라운지 이런 라운지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까처럼 이제 분산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박해서 발생되는 이제 뭐 참가 포기하는 기업이 생긴다거나 이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빅무관을 대비해서 휴게 공간이나 라운지들을 맨 마지막에 고려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스마트하네요. 그래서 네. 갑자기 못 나오는 그룹이 있으면 그 공간을 휴게 공간으로 네, 활용을 맞습니다.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기업을 배치하기 위한 기준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부스 배정 원칙은 전시마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통상 전시회의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참가객의 유입이 큰 업체를 먼저 배정을 해주고요. 네.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업체 신청 순서대로 보통 통상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을 할 때 규모 고려사항도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산업 특성에 맞는 파빌리언을 구성할 때는 그룹을 좀 지정하게 되고요. 경쟁 업체와 나란히 병렬 배치하는 건 지양하게 됩니다. 그는 서로 원치 않는 경우에는 또 서로 불편할 수도 네, 그런 상황이 있겠네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배려가 돼야 되고요. 네. 가능한 중소기업들은 전면에 배치를 하고 대규모 큰 기업들은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혼잡도 때문에 아무래도 큰 기업들의 부스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맞네요. 뒤쪽에 배치를 하게 되고요. 큰 기업이 중간에 있으면 오히려 중간만 사람이 몰리고 네, 그런 잘못하면 경우가 빠져버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 동선을 배분을 고려를 해서 배치를 네. 하게 되고요. 네. 부스의 높이도 맨 앞에부터 큰 대형 부스가 쓰게 되면 뒤쪽 부스들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부스의 높이도 앞부터 뒤까지 차등 배분을 해서 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시선 확보가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층고 네. 제한을 다 주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추가로 고민해야 될 것들은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네. 각 대학 간에도 유사한 경쟁심들이 그렇겠어요. 많기 때문에 네. 서로 간의 규모의 문제가 좀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4부스 아니면 8부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2개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는 형태로 간다거나 또 부스 위치를 추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나 이런 자동차 서로 기업 좋은 간의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경쟁을 있기 하죠. 때문에 네. 주요 공간을 잡아놓고 그 공간을 추첨을 해서 배정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공정하게 또 뭐 가위바위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제이뽑기도 있게.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시회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바로 이 공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 전시장은 전기 시설, 인터넷, 급배수와 같은 설비와 등록 시스템, 부대시설처럼 전시 주체제 이런 것들을 주제가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필수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선정해야 부분을 나눠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은 전시 장치, 그다음에 전기 시설, 등록 시스템, 경비 용역 같은 분야가 있겠고, 요즘 뭐 환경 업무를 잘 하지는 않지만 통로 카펫이나 전시에 필요할 경우에는 급배수, 압축 공기, 가스 설비, 리깅 등 분야도 사전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시회 현장 공사는 통상 전시회 개최 전 2일에서 3일 정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참가 기업들의 조립 부스나 독립 부스, 골조 공사가 시작이 되고, 전시회 상담장, 사인물 등 전시 시설, 그리고 전기 급배수 같은 부대시설들의 설치 공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참가 기업들의 조립 독립 부스 마무리 공사, 그리고 참가 기업들이 실제 이제 물품을 반입하고 디스플레이 세팅을 하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장, 그리고 각종 가구나 비품 등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의 안내, 그리고 사인물들이 편의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현장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주최자는 마지막 날에 부스의 안전한 설치 여부, 그다음에 부대시설의 안전 점검, 각종 설치물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여부들을 점검하고 준비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전시회 준비가 완료가 되고 전시회 개막과 함께 전시회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전시회가 시작이 되면 주최자는 전시회 현장에 주최자 사무실이라는 곳을 설치를 하고 전시 기간에 상주를 하면서 전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시 기간에 안전한 현장 운영 관리나 관람객들의 입장 관리, 그리고 참가 기업들의 불편 관리, 그리고 세미나, 상담회가 등 부대 행사 운영, 그리고 언론 기자 대행 등 전시회 전반을 현장에서 운영 관리하게 됩니다. 오피스가 스몰 오피스가 있는 네, 그런 그렇게 되는 개념이죠.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람객, 바이어의 입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전시회 관람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등록하신 사전 등록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고, 현장에서 바로 입장을 오시는 현장 등록자, 그리고 사전에 주최자가 발행한 초청권이나 할인권을 소지하고 오신 사전 초청자 등으로 구분하게 되면서 각각의 입장 형태에 맞게끔 등록 창구와 절차를 마련해서 입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전시 종료 이후에도 또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시회가 종료가 되면 현장 철거를 시작하는데 이때가 사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 전시회의 철거에도 계획과 순서를 정하고 분야별 협력업체에게 통보를 하고 순차를 지켜서 진행하게 됩니다. 로딩도, 그러니까 그 화물 주차장 쪽에 조립 부스를 먼저 철거를 하고, 그다음 참가 기업들이 안전하게 물품 다 반출한 이후에 독립 부스 철거, 부대시설 철거, 그다음에 현장 청소, 폐기물 처리, 이렇게 사무국 철수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안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절차를 수립을 해서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전시회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참가 기업과 바이어들에게 참가에 대한 감사 서신, 그리고 주요 성과 등을 발송을 하고 추후에 전시회 세부 결과 리포트를 작성해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보완사항, 그리고 확대해야 될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도출을 하고 내년도 차년도 전시회에 그걸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회의 한 단계 사이클이 운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전시회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끝나는 거는 이제 보고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전시 기획과 또 개발 단계를 거쳐서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인천관광공사에서 네. 지금 주관하고 있는 전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회는 민간 기업들이 산업을 육성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전시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것들도 다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방, 의료 이런 분야들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경찰에서도 국내 치안 산업을 육성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경찰청에서 산업 전시회를 개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는 여러 전시회 개최 장소를 검토를 했고 국내 여러 지자체의 제안과 PT 그리고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첨단 스마트 치안 도시인 인천 송도를 최종 개최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경찰청과 인천시, 저희 인천관광공사가
전시회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전시회 개발, 기획, 그리고 국내 홍보 활동, 그리고 기업 바이오 유치 활동 등 1년에 걸쳐서 앞서 전시회에 말씀드린 전시회 개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경찰 내부적으로 각각 개최 중이었던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저희 전시회와 일정과 정서를 맞춰 다 조정을 시키고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찰의 날 기념식을 전시회 개막에 맞춰서 송도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전시회 동시 프로그램들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1회 전시회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세계 30개국의 치안 송수들이 개막식 참석과 함께 국내 140개 기업이 참여하고 16,000여 명의 산업 종사자가 전시를 관람하는 등 성대하게 개최가 됐고 치안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2회 치안 산업 박람회는 좀 더 확장된 대규모 전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19로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이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전환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전시회는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기업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전환을 시키고 온오프라인 디지털 연계를 통해서 해외 바이오는 온라인으로 본국에서 국내 기업은 오프라인으로 상담장에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진행을 해서 네. 국가 간 이동 제약을 극복한 상담회를 진행을 했고 네. 온라인의 웹과 세미나를 연계한 웨비나 형태로 국제 CSI 컨퍼런스 등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등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를 해서 4일간 약 6만여 명의 관람객이 온라인 전시회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제3회 치안산업박람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앞으로 본 전시회를 아시아 3대 치안 보안 분야의 전문 전시회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회차에 걸쳐 전시산업 소개와 전시기획 실무를 소개해드렸는데 전시산업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시회와 전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재균 팀장님 모시고 전시회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내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시 기획 및 운영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